최근에 조금 시끄러운 뉴스가 나왔습니다. 실거주 의무 폐지 관련돼서 다음 달 국회 5월달로 넘어가게 됐다 이런 얘기. 갭투자, 갭투기를 양산할 위험이 있기 때문에 지금 법을 통과시키면 안 된다. 갭투자를 막아야 한다. 왜? 갭투자꾼들, 이 투기꾼들이 계속적으로 설쳐되면 이 사람들이 돈을 벌고 실제로 거주하는 실수요자들이 피해를 본다. 왜? 매매 가격도 올리고 이들이 전세 가격도 올린다. 다주택자, 임대사업자, 투기꾼 이 사람들이 적폐 세력이라고 지난 5년간 프레임을 계속적으로 씌웠었는데 다시 고개를 살살살살 들고 있는 상황이 아닌가. 전세 사기 피해가 또 이슈가 되면서 다시 어떻습니까? 다주택자, 임대사업자 이런 나쁜 놈들, 사기꾼들 아하 그렇기 때문에 여당도 동의를 지금 못하는 건가? 그렇다면 자 솔루션 해결책이 무엇일까? 전세를 끼고 그러니까 사는 사람들 있죠. 10채를 갖고 있다. 30채를 가지고 있다. 100채를 가지고 있다. 이런 다주택자의 비율이 전체 다주택자들 중에서 1%가 될까요? 0.000 몇 프로 정도 될 것 같고요. 보통은 어떻습니까? 현실적으로 한 채, 두 채, 세 채 요 정도 사이일 것이다. 대부분의 임대사업자 분들이 내 집을 살면서 한 채나 두 채 정도를 임대로 준다. 즉 전세나 월세로 임차를 주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공공임대를 제외하고 일반인들이, 민간인들이 전체 임대 물량의 85% 정도를 차지한다고 다들 아실 겁니다. 무슨 소리냐? 전세를 끼고 산다고 하던 갭 투자를 한다고 하던 간에 시장에 임대 물건을 공급하는 사람은 역사적으로 절대 다수인 일반인들, 그것도 다주택자분들, 그것도 보통은 두 채나 세 채 정도만 들고 있는 사람들이 대부분이다. 이런 사람들이 없다면 대한민국에 이런 임대 물량을 전세나 월세를 공급하시는 이런 사람들은 이 국가에서 모든 아파트를 사서 공공임대를 줘야 한다는 건데 현실적으로 이게 가능할까요? 전부 다 공공임대로 정부에서 매입을 해서 LH에서 하든지 전체를 매입을 해서 임대료를 안 올리고 정말 싸게 공급하겠다. 이런 아름답고 형이상학적이고 감성적인 이런 결론 말고 그 돈이죠. 돈. 항상 문제는 돈입니다. 재원, 예산은 어디에서 오는가? 이 국가 소유가 되면 국가가 전부 부동산 소유를 하고 일반 국민에게 임대로 주는 나라가 있긴 하죠. 전 세계적으로. 그런 나라들이 잘 사는 나라 선진국 쪽일까 또는 후진국인가? 그러니까 자유민주주의 국가인가 공산주의 사회주의 국가인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고 이 지난 문정부 초기에서 임대사업자를 가입해라. 임대사업 가입해서 정식적으로 국가에 등록하고 저도 그래서 이제 가입을 했었는데 안 하면 이제 협박을 했었죠. 엄청나게 막 세금 폭탄 때리겠다니까 울며 거절먹기식으로 저도 가입을 했었는데 정부를 대신해서 그러니까 너희들이 준공공이라 했습니다. 그래 임대사업자를 하라고 제도권에 가입을 시켰습니다. 대신 불이익을 좀 줬죠. 너는 임대사업자인데 대신에 10년간 팔지도 말고 매년 5% 이상 임대를 올리지 마라. 그게 법으로 정해져 있죠. 지키지 않으면 과태료가 막 몇백만 원, 몇천만 원 정도 됩니다. 그런 불이익을 받는 대신에 너희는 안정적으로 임대 물량을 사람들에게 공급해줘라. 대신에 임대인들 너희들에게는 세금적인 혜택을 주겠다라고 당근과 채찍을 동시에 준 거죠. 그런 식으로 정부 정책 방향성이 계속적으로 가야 하는데 그 문정부 실책 중에 하나가 그렇게 했다가 전세 매매 가격이 막 폭등을 해버리니까 정책적으로 실패도 되고 본인들이 공급을 억제하는 수요를 막 이렇게 막 억제를 하는 정치로 가버렸죠. 공급을 막 억제하면서 공급을 좀 확대를 했었어야 되는데 대출도 막 조여버리고 취득세 강화, 양도세, 보유세 폭탄 때리고 규제지역 지정하고 계속적으로 공급적인 확대책이 아닌 수요까지 막 억눌러 버렸다. 부작용이죠. 그렇게 된 실책을 감추기 위해서 급기야 공산주의 국가에서는 있을 법한 임대료 통제 2020년도에 임대차 3법이 국회를 통과하게 되면서 그 당시 여당이 막 환호성하면서 국회에서 막 통과한 사진이 막 돌아다녔었죠. 그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가상의 악마 같은 이 사기꾼 같은 이 적폐 세력이죠. 이런 사람들을 다주택자, 임대사업자, 집주인, 임대인 능력에 프레임을 덮어 씌워버렸다. 하루하루 열심히 살아간 죄밖에 없는 남들 놀 거, 남들 쓸 거, 남들 여행 갈 거, 좋은 차, 해외, 외식비, 여행 다 아껴서 줄여서 그 돈을 모아가지고 전세 끼고 집 사고 월세 줄 부동산 사고 정말 열심히 살아온 사람들에게 자괴감을, 박탈감을 정부를 또 믿지 못하게 만들었습니다. 그게 누구인가요? 저 정치인들 나부랭이 아닌가요? 할 말은 제가 해야 되겠습니다. 근데 지금 정부가 교체가 되어버렸죠. 모든 부동산 정책을 반대로 이제 완화하는 쪽으로 쭉쭉 가고 있습니다. 급등했던 부동산 가격이 다시 급락을 쭉쭉 하고 금리가 엄청나게 폭등하고 엄청나게 지금 유동성을 흡수하는 정책으로 지금 바뀌고 있는 거죠. 제자리로 돌아오는 와중에 규제를 또 어느 정도 다 풀었기 때문에 그런 방향성이 일방향성 있게 일관적으로 가야 되는데 갑자기 뜬금없이 취득세 완화도 올 초에 해주기로 여야가 합의가 됐는데 이것도 안 풀어주고 실거주 폐지도 여야가 합의됐는데 이것도 안 풀어주고 5월달로 밀어버리고 지금 부동산 시장에 혼란을 주고 있는 사람들은
전 정부 정치인이나 정부 관련 뭐 그런 관련된 인사 포함해서 현재 정부 여당 정치인 정부 인사 국토부 장관 포함해서 뭐 하는 건가 싶은 거죠. 다 책임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왜 아무 잘못 없는 일반 국민들을 이렇게 힘들게 하는가. 그러고도 국민들 세금 따박따박 받아서 월급 받는 그런 일반 정치인들 공무원들 밥값했다고 할 수 있을까요? 모든 정책이 어찌 100% 다 좋은 것만 있을 수 있겠습니까? 부작용도 당연히 있겠죠. 그 부작용을 최소한으로 하는 방향으로 가야 됩니다. 여야가 국민들께 약속한 것은 반드시 지켜야 되는 것이죠. 지금 일도 이 얽힌 막 여기 절키고 막 여기 얽히고 막 살던 이 실타래를 풀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방향성이 잡혔다면 그 방향대로 규제를 완화하는 쪽으로 가야 됩니다. 공급을 확대하고 관련 교통망, 국토교통부니까 이 교통 쪽으로도 확충하고 계속적으로 좋게 교통이 편리할 수 있게끔 계속적으로 확충, 기반시설을 확충해 주는 거 이거 말고 없습니다. 공급이 많아서 막 폭락하는 지역 있죠. 뭐 대구 같은 지역. 이제는 공급하지 마. 얼마 전에 대구시장이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면 2, 3년째 착공이 더 없으면 4년, 5년, 6년 뒤에는 또 그 뒤에 물량이 부족해지고 건설사에서 아무도 지금 짓지도 않고 그때 가서 어떻게 될까요? 물량이 전세가 폭등되고 또 그때 가서 물량이 또 와 이제 대구시장이 또 다시 이제 엄청나게 올라가네. 또 건설사들 와르르 와가지고 또 다 또 짓고 터질 때는 엄청 많고 막 폭락할 때는 막 그렇게 되고 막 건설사에 공급이 없을 때는 완전히 없어지고 널뛰게 되는 거죠. 가격 자체가. 물론은 정부는 절대로 민간 임대 이런 부동산 임대 시장에 국민 세금으로 모든 부동산을 아파트를 뭐 사가지고 전월세 물량으로 줄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민간 사업자들 혜택을 줘서라도 제도권 내로 끌어들이려 안정적인 임대 물건을 공급하도록 해야 됩니다. 임대인을 잡아서 막 족치는 나라가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그들이 없으면 말씀드렸죠. 대한민국 임대 시장이 어떻게 운영될 것인가. 현실적으로 방법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임대인들이 집을 갖고 있다는 이유로 취득세, 보유세, 양도세, 임대하시는 분들, 집주인들, 또 감주임대료 이것도 내야 되는 거죠. 국세, 지방세를 누가 다 내고 있습니까? 좋은 것만 어디 있습니까? 내가 산 금액 대비해서 하락에도 폭락에도 세금은 매년 꼬박꼬박 내야 되고 나중에 또 물건 수가 많아지고 그러면 종부세까지 내야 되는 전세가 하락 지금 같은 경우에 역전세 이런 리스크도 있고 악성 임차인에 대한 리스크도 당연히 또 존재하고 월세 밀리고 직부 개판으로 쓰고 완전 엉망진창으로 쓴 이런 리스크들은 다 그냥 눈 감아버리고 집주인, 임대인, 임대사업자, 다주택자는 하늘에서 그냥 돈이 뚝뚝 떨어지고 누가 뭐 좋은 아파트를 야 여기 사면 올라 저기 사면 막 오른데 지금 금매 가격이야 지금 막 최저 가격이야 누가 찍어줘서 그걸 사면 가만히 그냥 있어도 따박따박 월세가 들어오고 따박따박 막 계속적으로 전월세 가격이 올라주고 매매가도 밀어 올려주고 그렇게 돼서 부자가 되고 아무 노력 없이 이게 불로소득이다? 아니 노동 없이 버는 리스크 없는 투자인데 왜 다들 안 하고 있냐는 얘기입니다. 다 하면 되지 않습니까? 불로소득인데. 솔직히 해야 되는 거죠. 인정 못하니까 그게 마음이 지옥이 되고 리스크는 감수하기 싫지만 나는 부자가 되고 싶고 노력하긴 싫은데 공부하기는 싫은데 좋은 자산은 갖고 싶고 근데 안 되니까 손가락질하고 욕하고 집값 오르면 오르는 대로 다주택자 임대사업자 욕하고 떨어지면 떨어진 대로 전세값 폭락하면 또 떨어진 대로 또 욕하고 왜 이렇게 욕심 부리냐 너희들 탐욕 때문이다 뭘 해도 욕하는 사람이 있는 거죠. 약도 없다고 봅니다. 자, 정부의 역할은 민간 이런 임대 시장의 개입을 최소화하면서 꾸준하게 공급이 안정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허가 관련해서 정책 지원을 하시면 되고 또 교통망 말씀드렸죠. 계속적으로 좋게 깔리게 하시면 된다. 지금은 규제를 완화하는 방향으로 가야 된다. 수요를 억제하는 정책을 지난 5년간의 실책을 우리가 봐왔지 않습니까?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말자. 그리고 또 전세를 없앨 때가 오지 않았냐라는 의견도 있더라고요. 그러면 전세, 지금 역전세 때문에 막 고생하는 것 때문에 전세 없애자. 이렇게 간다는 얘기죠. 근데 전세에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내가 지금 전세를 살고 계시는 분들을 한번 생각해 보시죠. 이 돈을 가지고, 나 통장에 넣고, 이렇게 나 생활비로 쓸래로 하시는 분도 있겠지만, 어떤 분들은, 매매 쪽으로 나 이제 가야 되나? 왜냐면 전세가 없어지면 월세밖에 답이 없는 거죠. 한쪽은 그렇기 때문에 월세, 한쪽은 그렇기 때문에 매매. 이렇게 양보는 안 되겠죠. 주거비가 그러니까 선진국처럼 될 확률이 높습니다. 내 막 월급 대비해서 주거비가 40% 50% 계속적으로 나가는 그럼 초양극화가 되는 거죠. 더더더 월세 가격은 폭등할 확률이 높다. 전세가 있어서 이전까지 역사적으로 주거사들의 역할을 했는데 그게 없어지면 월세보다 대부분 사람들은 전세를 더 선호하게 돼 있는 거고요. 제대로 공부를 하고 이렇게 계속적으로 전체적인 역사를 보고 또 선진국의 사례를 보면서 이런 기사나 또 전문가들이 얘기가 나와야 되는데 그냥 역전세 나고 막 전세 깡통 전세 얘기 나오니까 전세 없애자. 해안이나 해결책이나 솔루션 없이 그냥 본인의 망상을 얘기하시는 분이 있는데 참 이런 모 정치인분들 무슨 시민단체 땡땡 누구 어떤 교수 이런 형이상학적이고 그냥 감성에 치우친 이런 그냥 나의 바램이나 이런 생각 말고 실제적으로 해결책이 있는 솔루션이 있는 전문적인 이런 나라들 또 선진국에 있던 사례를 가지고 오셔가지고 정책적으로 비교를 해보시고 우리 대한민국에서 과연 이게 통행이 가능한 조언이 가능한 이게 정책이 맞나라고 철저하게 전문가적인 이런 또 정부나 전문가 통틀어서 이런 계속적으로 회의도 하시고 그런 토론과 이런 회의 끝에 좋은 정책이 나오지 않겠는가라고 생각하면서 무조건 없애자.
이렇게 하기보다는 감성적으로, 감정적으로 이렇게 대하기보다는 철저하게 이성적인 또 이런 냉정한 토론과 이런 문화를 바탕으로 하는 것에 우리가 대한민국이 좀 더 좋은 부동산 정책이 나오지 않겠는가 생각을 하면서 최근에 실거주 의무 폐지, 다주택자 관련돼서 양도세 중과된 거를 이걸 폐지하자 이런 것들도 제대로 안 되는 이런 정책을 좀 답답해서 제가 관련된 저의 생각을 제가 정리해서 말씀드려봤습니다. 오늘 영상 여러분께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댓글 주시고요. 제 영상 주변 분들께 공유될 가치가 되는 사진이라면 널리 공유 부탁드렸습니다.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화이팅입니다.